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에, 쌤의 네 번째 시간, 마음으로 쌤의하는 법, 마음 검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초적인 거, 발로 쌤의하는 법, 칼로 쌤의하는 법, 이것은 보이는 유형의 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을 어느 정도 좀 측량할 수 있고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감이 센 사람, 압박감이 좀 약한 사람, 쌤매가 강한 사람, 쌤매가 약한 사람, 이게 좀 어느 정도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기회쌤매, 그리고 오늘 정말 고단자들의 마음의 금도, 또 이렇게 마음으로 쌤매하는 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이와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그 받아들인 깊이가 굉장한 압박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한 실력이 되면 그 압박감이 적을 수 있지만, 그랬지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 압박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공포와 또는 어떻게 사계에 빠진다고 하죠. 흔히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는 셈에는 스피드 또는 발이나 칼의 움직임 속에서 보이지만은 내가 실력이 안 되면 자꾸 내가 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마음의 검도를 하시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뭐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계시는데도 마치 우리가 흔히 태산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 도무지 틈을 발견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압박을 하고 공세를 해도 전혀 미동이 없다. 이 정도의 어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흔히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강한 셈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나 마음검도, 고단자들이 하는 마음검도, 마음의 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뭘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깊은 강한 셈매를 할 수 있는 것, 뭔가 막 위협적이지도 않고 잔잔한 파도처럼 고요한 태산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강한 압박감을 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이 큰 강을 이룰 때는 산골짜기에서 작은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고, 태산이 먼지가 쌓여서 수십억 년 년이 세월이 흘러서 태산을 이루듯이 오랜 경험과 오랜 실력과 또 많은 수련 속에서 우리가 뭐 흔히 득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험 속에서 그러한 검도를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그러한 것도 어느 정도 검도의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많은 수련과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냥 나는 그냥 막 재밌게 노는 게 좋아. 어릴 때부터 계속 노는 게 좋아. 그래서 계속 치고 뚝딱뚝딱뚝딱 재미로 하는 그러한 재미에 멈춰버리면 그런 깊은 깨달음과 검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예, 발로 셈매하는 법, 칼로 셈매하는 법, 귀로서 셈매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검도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검도는 첫째는 물론 이것도 경험 속에서 자기가 그런 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단자 선생님들이. 하지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겠잖아요. 또 그분들도 연습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마음의 검도를 어느 정도 고단자가 되고, 되게 보면 이제 6단 이상 7단에 접어들면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단 정도 되면 마음의 검도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보통 보면 이 마음의 검도는 뭘 많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이것도 잘해야지 저것도 잘해야지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단계 되면 하나씩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음가짐이죠. 내가 누구하고 계고를 하든지, 내가 이게 누구하고 대적을 하든지, 첫째, 내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혹시 상대를 놓치더라도 마지막 고개를 피해서 말씀을 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발로 셈이하는 법 말씀을 드렸을 때
먼저 발로 피하고 칼로 잡고 그 다음 안 되면 마지막 몸으로 피한다고 했는데 시합이든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검도를 시작하면 시합이든 계고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피하는 것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칼로 잡는 것도 자제하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모든 걸 놓쳐버렸을 때 마지막 수단인 몸으로 피하는 것도 자제를 하고 그냥 졌으면 바르게 맞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검도는 격자하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반성을 하고 맞으면서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검도는 그러니까 조금 안 맞고 검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안 맞으려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검도가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치고 바르게 맞을 줄 아는 사람이 상대의 칼을 볼 수가 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마음의 수련이 됨으로 고단자의 반열에 이룰 수 있고 강한 검도를 나중에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발로 세미하는 거, 두 번째 칼로 세미하는 거, 세 번째 기로 세미 이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되는데 마음의 세미를 하게 되고 마음의 검도를 하게 되면 이 잘했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칼을 뽑아칼하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두 번째 맞아도 절대 피하면서 맞지 않겠다. 바르게 맞겠다. 이런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정말 좋은 머리를 맞으면 정말 좋은 머리 맞았다고 예를 갖추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정말 마음의 수련, 마음에 눈을 뜨고 마음으로 상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검도의 시발점이 곧 마음의 검도, 고단자의 검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표현을 좀 드리자면 발로 세미하는 것은 발로 잡고 강한 압박과 거리를 조정하는데 마음의 세미를 하시는 고단자 선생님들은 오히려 미동이 좀 잘 없으세요. 움직이셔도 아주 적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아주 저단자인 경우에는 이제 발로 세면서 막 갑자기 쑥 놀래키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거리를 뺐다 넣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어떻게 혼란에 빠뜨려서 압박을 해서 상대가 놀라면 어떻게든 그 틈을 찾아서 격자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검도를 하면 거리를 주고 상대가 준비가 되면 조금씩 다가가시면 돼요.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검도의 본에서도 그렇잖아요. 선도가 후도가 준비를 되는 걸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하듯이 항상 마음의 검도 하시면 자기를 그렇게 나 지금 준비가 됐어. 물러서지 않을 거야. 자기의 어떤 움직임을 다 보여줘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실력이 물론 겸비되겠지만은 만약에 조금 실력이 딸리더라도 나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 비겁하게 막 어떻게 틈을 찾아서 막 어떻게 막고 치고 그런 행동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부터 막는 게 없다. 이런 상대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만약에 상대가 뭐 하다가 칼을 놓쳤다. 물러서서 칼 다시 들으라고. 이 정도로 굉장히 정말 이것은 여러 경험과 오랜 수련에서 실력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검도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막 발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막 좌로 우로 움직이고 이런 행동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상대가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 그대로 마치 큰 태산이 움직이듯이 대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막 또 칼로 세미하는 법, 칼로 누르거나 칼로 중심을 채취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바람을 거슬리지 않고 그 바람을 이용하듯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면 어차피 그냥 단순한 것 같고 오히려 뭐 다 패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그걸 다 보여주면서도 여러분들을 제압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실력이 있는 고단자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검도를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발의 움직임이나 칼의 움직임이 적다. 격자도 마찬가지. 막 다다다다다 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보고 오직 한 칼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고 또 머리를 치다가 상대가 그러지
그대로 바르게 치고 바르게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안 맞으려고 내리고 그런 행동들이 없어요.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고 타들의 순간이 오면 또 이게 격자를 자기 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단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제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들어가죠. 선도가 호도가 준비가 안 되면 안 가듯이 오늘 조금 고단자의 마음의 검도를 설명을 드리면서 셈의 아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셈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를 해야 하지만 셈의 아이를 통해서 셈에 하여 합을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셈회를 했는데 상대가 준비가 돼서 물러서면 우리는 막 내가 이겼다고 막 계속 공세를 하는 거는 초보자들의 검도고요. 고단자 선생님들 만약에 셈에서 상대가 물러서잖아요. 준비가 안 된 거 보이잖아요. 그럼 다시 제자 물러서 줍니다. 다시 준비하라고. 기다려줄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셈에서 준비가 됐느냐 자꾸 마음으로 금선의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가 기세가 충만해서 됐습니다. 나도 안 물러설 거예요. 하고 기세가 살아있고 기세가 살고 이제 서로 이 합이 맞았을 때 거기서는 물러서지 않고 승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여러분들 치는데 뒤로 자꾸 빼는 행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합이 맞으면. 합이 안 맞고 그냥 어떻게 갖고 왔다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합이 안 되면 아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었겠죠. 합이 막 아직 준비가 안 돼 상대가 공세를 먼저 하면 죽도록 탁 쳐버려요. 다시 나 준비 안 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공세를 하다가도 다시 물러서서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아이는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합이 이루어져서 내가 뭐 격자를 했는데 상대가 기가 막히게 받아친다든지 상대가 선에서 머리를 먼저 친다면 정말 맞으면서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막 돌았어. 와 하고 막 그 실력이 있으면 그 실력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말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마음의 검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에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잘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 칼을 맞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을 이긴다는 목적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뭔가 하나 배울 수 있고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렇게 내가 조금 마음이 급했는지 아니면 칼이 컸는지 움직임이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기타 등등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어쨌든 공부의 시간이 되는 거지 오늘 뭐 맞아서 내가 졌다든지 오늘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검도, 마음의 검도를 할 때 이러한 검도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는데 뭐 격하게 막 욕심을 막 때려가지고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도 없겠죠. 왜? 상대를 소중히 여기니까요. 검도는 상대를 배려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좋은 검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 가지 셈의 유형이 있지만 하나의 그런 성장 과정에 겪어야 될 마치 사춘기가 있어 진통을 겪고 뭐 오춘기가 있고 그리고 갱년기를 겪고 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그 굴곡과 경험과 삶을 통해서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됐을 때 고단자가 됐을 때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가질 건 가지더라도 이게 조금 마음의 평온을 갖고 욕심보다는 조금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공유하고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성숙에 따라서 검도도 그만큼 성숙하고 칼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검도를 추구하시고 아마 그러한 검도를 향해서 계속 수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발로 셈하면 칼로 셈하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요. 청년은 청년답게 열정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도 하고. 그리고 장년이 되면 이제 뭔가 신중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검도도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검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마음의 검도가 때려도 내가 잘 맞았구나 뭐 맞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검도는
여러분들이 뭐 실력이 안 되고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실력과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정말 고단자의 검도고 득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의 검도를 하시고 세메를 공부를 하시면서 정말 세메 아이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메를 할 때는 너무 막 상대를 놀래키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자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자꾸 압박하고 질문을 던지고 이런 연습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아는 분들하고 할 때는 마음의 검도를 연습하실 때는 자꾸 페인트라든지 막는다든지 자꾸 지나친 많은 움직임이라든지 막 어떻게 막 놀래켜 팔 풀리고 막 죽도 막 깜짝 놀라치고 막 확 들고 이렇게 액션이 크는 그런 검도보다는 정말 중심을 지키려고,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해도 중심을 지키고 절대 내가 머리를 맞을지언정 내가 이 중심 싸움의 중심만큼은 내가 당신한테 뺏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련에 임하시고, 좋은 격자를 맞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를 갖추시고, 좀 좋은 머리 맞았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성숙한 인간이 될 때 성숙한 검도를 할 수가 있고 강한 고단자의 검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